나이가 들수록 우정이란 게 달라집니다. 젊을 땐 언제든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예전보다 더 간절해지는 게 바로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우정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우정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사람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내 곁에 있어줄 친구인지 또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가려내야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좋은 친구 두 부류, 그리고 반대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두 부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맞아, 내 얘기 같다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순간이 많을 겁니다. 50이 넘으면서부터 저는 우정이라는 게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예전엔 친구란 그냥 늘 곁에 있는 존재였죠.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기울이고 또 때론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소식이 끊긴 친구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단순히 같이 놀던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남은 생을 함께 지탱해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0이 되면 인생에서 떠남이 많아진다고요. 부모님이 떠나기도 하고 자녀가 독립하며 떠나고 직장에서도 퇴직으로 떠나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붙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우정의 진짜 의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젊을 땐 몰랐던 소중한 기억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거 했잖아.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대신 그 조각난 기억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의 기억으로 완성되어 가는구나. 우정은 그래서 내 삶의 퍼즐 조각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억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그림을 친구라는 사람이 함께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추억을 친구가 꺼내주었을 때 괜히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친구구나. 또 우정은 단순한 추억 공유를 넘어 내 감정과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한마디 하면 그게 내 연애, 결혼,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 사람 안 되겠다 한마디에 결혼이 무산되기도 하고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말에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대화는 여전히 나의 정서를 지탱해주고 내 마음의 색깔을 바꾸어 줍니다. 어떤 친구와 만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떤 친구와는 만나기만 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정은 내 감정의 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의 지지대라는 걸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친구들의 기억, 그들의 웃음, 그들의 응원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년 이후의 우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보다 20살, 30살 많은 언니들과도 우정을 나누고 반대로 나보다 훨씬 어린 세대와도 친구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내 삶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나이 많은 친구에게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젊은 친구에게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지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언니의 삶을 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구나. 또는 이 젊은 친구를 보니 내 아이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겠다. 이런 게 바로 세대를 넘는 우정이 주는 선물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정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내 기억을 완성해주는 친구, 내 감정을 지탱해주는 친구, 그리고 내 삶의 폭을 넓혀주는 친구.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이 들어도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슈퍼 친구, 그리고 또 하나는 삽 친구입니다. 먼저 슈퍼 친구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슈퍼 친구라는 건 마트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고마웠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힘든 순간에 나서서 내 편이 되어주고 아무 말 없이도 내 곁을 지켜준 친구, 또 나와 웃음을 나누고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이런 이들이 바로 슈퍼 친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20대, 30대 때는 자주 만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서로의 상황이 달라져서 멀어진 친구.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여전히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싶은 친구 말이지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꼭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부를 한번 뒤져보세요. 오래된 번호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한마디 문자만 보내도 그 사람은 아마 크게 반가워할 겁니다. 선물 하나 못하더라도 요즘은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큰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 친구가 그걸 볼 때마다 아, 나를 기억해주는구나 하고 미소 지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슈퍼 친구가 중요한 걸까요? 그건 이 친구들이야말로 내 삶의 르네상스를 다시 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잊고 있던 나의 좋은 시절, 따뜻했던 순간을 다시 꺼내주고 그 기억을 통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히 세워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삽친구라고 부릅니다. 삽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농담처럼 야, 내가 시체를 묻어야 하는데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정말 고민 끝에 삽을 들고 나와줄 것 같은 친구를 말합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내 삶의 가장 깊은 위기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선 이런 삽친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니? 제대로 살아라며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일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인생의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삽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밤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허물과 실수까지 감싸주면서도 필요할 땐 따끔하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젊을 땐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퍼 친구는 꼭 다시 불러내고 삽 친구는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 두 부류만 곁에 있어도 중년 이후의 인생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연락할 날일지 모릅니다. 우정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게 우정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옛 친구는 소중하지. 그런데 새로운 친구는 꼭 사귀어야 할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친구도 꼭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책에서 보면 손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정리하라는 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50 이후의 삶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손절할 만큼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친구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손절을 하고 나면 결국 나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라 연결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부양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친구가 없어도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 세대가 바로 부모에게서 돌봄을 받았지만 자식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첫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지탱해 줄까요? 바로 관계망, 즉 친구 네트워크입니다. 오래된 친구도 중요하고 동시에 새로운 친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관계망이 내 정서, 내 신체, 내 복지, 나의 미래까지 떠받쳐 줍니다. 문제는 새로운 친구를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찾으라고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추천합니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가면 단순히 취미 활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 공동체, 예술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전한 목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대체로 마음이 건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친구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과 취미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생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요리, 컴퓨터, 그림, 글쓰기, 악기 뭐든 좋습니다. 그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속에서 만난 친구들은 오래가고 또 깊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는 대화의 결이 참 잘 맞더군요. 어떤 책을 읽고 난 뒤 서로 느낀 걸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우정의 씨앗이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내가 뭘 보여줘야 하지?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친구는 내가 멋진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일 때도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아닐까요? 옛날에 팬티바람으로 뛰어놀던 친구처럼 지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결국 새로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 이해하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친구를 만날 시기입니다. 과거의 좋은 친구를 다시 불러내고 새로운 친구와 연결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 연결이야말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다시 찾아야 하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그루밍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나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가 나를 헷갈리게 해서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조언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결국 그 사람 말 없이는 아무 결정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만 이득을 봅니다. 금전적인 이익이든 내 감정이든 나의 자유든 말이죠. 더 무서운 건 가스라이팅은 보통 착한 사람들이 잘 당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하는 분들, 다른 사람 마음 상할까봐 늘 조심하는 분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억압적인 환경에서 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가 강하게 몰아붙이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판단을 못 믿게 하고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렇다면 그건 그냥 안 맞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같은 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내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답은 하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원래 미성년자를 속여 착취하는 범죄에서 많이 쓰이던 말입니다. 그런데 꼭 미성년자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의 특징은 이겁니다. 외부와 단절시키고 다른 정보나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끊게 만든 다음 오직 자기 말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돈, 몸, 심지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성적인 착취 사례가 많지만 꼭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사업 투자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조심해라 라는 말을 계속 듣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 주변에서 세 사람 이상이 그 관계 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땐 반드시 멀어져야 합니다. 부끄럽다고요?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붙잡혀 사는 게 더 부끄럽고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은 사람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내 삶을 빛나게 하지만 나쁜 친구 하나는 내 삶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안전망은 나를 아껴주는 진짜 친구들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또 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옛 친구에게 연락하기. 오랫동안 소식 끊겼던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시 선물이나 돈을 써야 할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작은 안부 인사, 이모티콘 하나만으로도 그 친구 마음에 큰 불씨가 살아납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에 발을 들여놓기. 가까운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수업도 많아서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걸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배움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친구가 생깁니다. 셋째, 나쁜 관계에서 멀어지기.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내 삶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련 갖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건강한 관계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단순히 함께 웃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억을 이어주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사람입니다. 슈퍼 친구와 삽 친구, 이 두 부류만 곁에 있어도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넓혀갈 때 우리는 나이 들어도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연락하기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웃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을 때 좋은 친구들이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 그리고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